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 담당 고위 관리가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북한에게 제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살상 무기는 북한의 체제 안정을 결코 보장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 담당 부차관보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내 평화체제란 개념은 복잡하고 모호하지만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의 미래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while daunting, the concept of a peace regime is powerful. Because it's also at heart an aspiration. It's an integral part of President Trump's vision for a bright future for the DPRK. 왕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미북 협상에서 해야 할 일을 해낸다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과 번영, 평화가 올 수 있다면서 지난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미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상기시켰습니다. That's why a stable peace regime is a key pillar of the Singapore Summit joint declaration that President Trump signed with Chairman Kim. 왕 부차관보는 이어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70년 동안 진행된 전쟁 상태가 영구적이어서도 안 되고 영구적일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반도상 전략적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보유는 북한에게 안전의 원천이 아니라 불안감을 키우는 핵심 요소란 겁니다. They make even more clear than it is today that the DPRK'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rather than being a source of security for the DPRK, are a key driver of the DPRK's insecurity. 왕 부차관보는 스톡홀름 실무 협상 결렬 이후 교착 상태로 이어지는 미북 협상 문제와 관련한 취재진들의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 최근 중국과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5일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전화회견에서 미국의 대북 불법 수출입 통제 동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특히 대북 제재 문제로 중국과 여러 차례 건설적 논의를 나눴다면서 적어도 이 논의는 중국의 대북 수출입 문제와 관련해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논의 진전 여부라면서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달성에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이동식 발사대 텔에서 바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밝힌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ICBM을 발사할 수 있도록 분리한 발사 패드는 이동식 발사대 텔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이동식 발사대 텔에서 발사할 역량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2017년 발사했던 화성 14호와 15호의 사례를 들면서 모든 이동식 발사대에는 분리할 수 있는 발사 패드가 있으며 이 발사 패드를 사용한다고 텔에서 발사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14 and the 15 are just a kind of slightly unusual configuration in the sense that the launcher, the firing table, which every TEL or mobile launcher has, can detach so that the vehicle can leave and go get another missile. 루이스 소장은 그러면서 관건은 북한이 텔에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을 소형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킷 판다 미국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ICBM을 텔에서 분리해 발사한 것은 차량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So to protect those vehicles during test launches, they were using this mode, but in an actual conflict, North Korea, in my view, could use transporter erector launchers to operationally operate intercontinental range ballistic missiles. 판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더 우려되는 점은 북한의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연료 주입으로 지체되는 시간 없이 바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미사일을 개발해 미국과 한국의 핵 억지력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미사일 발사는 진전이지만 탐지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텔이 이동될 때 연료 주입 차량과 인력 등 호송대의 이동이 포착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There is a limited area that they can reasonably operate from. They also have large logistics trails, by the way. 윌리엄스 부국장 역시 미사일의 연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미사일 연료는 고철하면서 북한의 고체 연료 사용 ICBM 개발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공군 특수정찰기가 5일 동해상공에서 작전 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팟은 트위터를 통해 미 공군 RC-135S 한 대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 기지에서 출발해 동해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RC-135S 정찰기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던 지난 7월과 8월 각각 동해와 서해상에서 작전 비행을 펼친 바 있으며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에도 RC-135U 정찰기가 한국 수도권 상공을 정찰 비행했습니다. 미국 비영리 단체인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이 탈북민 지성호 씨를 대표적인 공산주의 희생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았습니다. 지 씨는 공산주의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특권 측만 부를 누리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지성호 씨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이 최근 제작해 공개한 동영상에서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경험한 인권 유린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지 씨는 14살이던 1996년 3월 가난으로 굶주리다 석탄을 훔쳐 식량과 바꾸려고 달리는 기차에 올라탔다가 철로에 떨어지면서 왼쪽 다리와 왼손의 세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이야기했지만 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마취제를 맞고 수술을 받지 못했죠. 수술로 인한 그 고통이 지금도 저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지 씨는 당국의 갖은 학대 속에 탈북을 결심하고 2006년 봄 동생과 함께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목발 하나에 의지한 지 씨는 3개월 동안 라오스와 미얀마, 태국 등 10,000km를 거쳐 마침내 한국에 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장애인인 자신을 위해 휠체어까지 준비해 준 환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날 보고 여기 안 주시라고 그런 거. 근데 안 주려고 했는데 뭐 안 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휠체어를 타보지도 못했고 휠체어 그렇게 앉아서 누구 밀어준다는 게. 지 씨는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이 인권이 보장된 완전히 행복한 나라라는 북한 정부의 주장은 허구임을 깨닫게 됐다면서 공산주의는 주민들을 현혹하는 나쁜 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평등을 앞세워가지고 함께 사는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착취해서 먹고 사는 특권 계층들이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곳이 공산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 씨는 한국에 정착한 후 북한 인권단체 나우를 결성해 탈북민 지원과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국정연설 도중에 지 씨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정권은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실패한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영국 외교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 타리크 아마드 부장관은 4일 의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 주민들이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같은 보편적 인권 행사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억압받고 있다며 북한 인권에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미드 부장관은 또 북한 주민 1,100만 명 이상이 영양 부족 상태라면서 이는 북한 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 때문이며 불법적인 무기 개발보다 주민들을 더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 지원 사무국이 올해 초 북한의 가뭄 피해 복구를 위해 6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 지원 사무국은 최악의 가뭄을 겪은 함경남도 주민 구호를 위해
국제 적십자사에 지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지원사무국은 또 지난 2016년 초 핀란드 적십자사의 북한 재난관리 프로그램에 30만 달러를 제공해 북한 주민 7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